여기 태명은 무엇인가요? 이름 태명. 치토치입니다. 아, 태명이 치토치예요? 네. 저 치토스라는 과자는 자주 사서 먹는데 그거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치토스하고는. 네. 네. 아무 아, 관계 없는데. 치토스라는 과자 몰라요, 혹시? 알아요. 두 개가 같아서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 그 아내가 원래 아무 말이나 하면서 노래만 붙이기 좋아하는데 그 삼성 핸드폰 알람 소리가 있는데 알람 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흥얼흥얼 하다가 이제 치토치 해가지고 치토치가 됐거든요. 처음에 귀여워가지고 네. 아, 그러다가- 별로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 아무 없던. 의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뜻을 붙였죠. 네, 양가 부모님이 자꾸 치토스랑 헷갈려 하셔서 아, 그분들도? 네, 아, 모두가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모두가 치토스와 헷갈려 하셔서 의미를 급조해서 넣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토치가 영어로 횃불, 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하고 치는 영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막 찾아봤는데 이렇게 치솟다, 뭐 치켰다의 올리다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처럼 이렇게 좀 어두운 곳을 횃불을 올려서 밝히는 네. 멋진 네, 막 지었는데 급조했는데 너무 멋있어서 실제 이름까지 연결해서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식군보다 해몽이라고 네. 잘 붙이셨네요. 네. 아, 이름도 지셨나 보죠, 그러면은? 네. 네. 이름은 유튜브에서 좀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볼게요, 따로. 뜻은 똑같아요. 네, 뜻은 우선- 똑같아요. 네. 토치인가요, 혹시? 김토치 하려다가 지난번. 치럴까 하다가 자, 임신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인가요?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막 엄청 힘든 건 없었는데요. 딱히 엄청나게 힘든 건 없었는데 이제 아기가 40주가 지나고 41주가 지나도록 안 나왔었는데 그 40주 예정일 지나고 나서 기다리는 한 주가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갑자기 막 더워지고 오늘 나오려나 내일 오늘 나오려나. 내일나 그 기다림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양수도 좀 새는 41주 느낌이 1일 때 수술해서 났죠? 있었고. 네, 네. 맞아요. 예정일이 지나면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네. 원래는 자연분만 하실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수술하게 됐잖아요. 네. 네. 양수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좀 아기에 대한 건강 염려 때문에 네.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연분만을 좀 했으면 하는 후회나 아쉬움, 미련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있었죠, 당연히. 저 자연분만 할 줄 알고 정말 순산체조랑 막 매일 10,000보씩 걸으려고 열심히 하고 그랬던 운동에 이런 노력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또 그 덕분에 회복은 빨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가 제일 우선이니까 음, 아쉽거나 그랬죠. 이런 건 없고. 네. 우선 안전하게 나왔음에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양수가 아주 모자랐었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면 뭐 아기가 좀 크다거나 뭐 머리가 좀 크다거나 이런 경우는 골반이 좀 좁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응급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양수 가소증이 심한 경우는 이제 잠깐의 시간도 아기한테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시도를 못 해봐서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수술하고 수술실에서 아기를 봤었나요? 아니면 병실 올라와서 처음 봤나요? 수술실에서 봤어요. 아, 그때 중간에 잠깐 깨가지고 아기 나왔을 때 직후에 보신 거죠? 네.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딱 봤을 때? 이게 자연분만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같이 힘을 써서 나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신 마취하고 이게 저의 느낌은 잘 없는데 그냥 아이가 바로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였구나 하는 뭔가 나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아이였구나. 근데 되게 작은데
그 전까지 이제 초음파만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상의 인물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뱃속에 있었지 하는 그런 놀라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영상을 출술 영상을 받으셨던가요? 네, 아, 받았어요. 거기에 아기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던가요? 네, 네. 보였어요. 조그매가지고 자세는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들어와서 같이 뭐 보호자분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출산하고 나서 이제 바뀐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출산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출산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 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이제 부모의 그런 도움이나 살핌 없이는 지금은 다른 분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존재,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 더 생겼다는 거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산모분무식 저기 입장에서 아기 개수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 아,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진 거 친구들이 다 뭐 불하고 이러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겠다거나 이렇게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원래 영상의 취지는 좀 좋은 점만 이 부각을 해서 좀 출산도 많이 하도록 하자는 긍정적인 의미를 겸해서 하는 거지만 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힘든 점도 알고는 있어야죠. 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졌어요? 아직은 조리원에 있어서 아주 힘들진 않지만 저희가 모자동실을 경험해 봤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뭐 아니, 수유하는 거, 그리고 똥기저귀 가는 거, 씻기는 것까지 이런 게 다 겹치면은 정말 시간이 저 씻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리원 나가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제 그렇죠. 한 100일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하니까. 100일만 고생하면 고생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수면 교육을 좀 빡세게 시킬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0.73명인가요? 합계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내가 나와보니까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아이를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낳나 보다, 뭐 생각한 거 일단 뭐 있으신가요? 아까 연장선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주는 게 또 더 깊은 그런 사랑의 체험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이제 그렇게만 계속 평생 살아간다면은 그냥 물론 나이가 먹으면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다를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계속 바뀌어져 나갈 텐데 그 하나하나가 부담이고 어려움이기도 할 텐데 그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제 남자 여자 둘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 거가 되게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가족 구성원끼리의 사랑이 또 발전이 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부부 둘만 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년에 가면은. 어쨌든 바람잡날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가지가 하나잖아요. 하나에만 나오셨잖아요. 뭐 둘이나 셋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가지가 세 개예요. 그래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예, 원래 하나인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아내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는 3명 낳는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모르겠어요.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은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는 1명 더 낳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까지? 둘째는 그래도 아들 낳았으니까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딸을 생각하고 있어요. 받아하시나요? 네. 그래서 태명도 이미 아, 둘째 태명이 태명 정해져 있어요? 이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요? 치자 돌림인가요? 아니요. 두찌 딸이요. 둘째는 딸이다. 두찌 딸. 두치 딸? 딸을 꼭 아셔야겠네요. 이름도 정해졌어요. 아, 그래서 사실 더 자연분만을 원하긴 했어요. 둘째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안전한 분만이 자연분만이 아닐까 해서. 예, 둘째도 뭐 수술해서 낳아야 되긴 하는데 뭐 셋까지도 수술해서 낳긴 하니까요. 뭐 낳으시면 되죠. 가장 먼저 우선 누가 어느 분이 생각나든가요? 수술하고 나서 병실 올라가가지고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일 먼저 연락드린 사람이 분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먼저 했어? 저는 이제 연락할 정신이 없었고 아파서.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 가족 톡방에다가 이제 바로 올려드렸죠. 네. 본인은 병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기 처음에 딱 보면서 뭐 어떤 분이 뭐 떠올랐다든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올라가서 부모님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 기다리고 계시던 양가 부모님. 왜냐면 어쨌든 조금. 그렇게 이제 네네. 생각나신 부모님께 네. 한 말씀, 영상 편지 남기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저를 낳고 어떤 심정으로 키웠을지 이제서야 피부에 닿고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아까 이야기 인터뷰한 대로 바람 잦을 날이 없고 아이가 커가면서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할 것 같고, 아, 부모님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겠구나라는 그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저 아들을 키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이 감사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 많이 생각이 났는데, 우선 아기가 너무 작은 이런 생명체가 태어나니까, 약간 되게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감정들을, 이런 고생들을 하고, 낳고 기르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 것도, 기적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런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애기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아기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그러니까 위험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양수가 적었어서 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준 게 너무 고맙고 네, 이런 마음이 이제 얘가 말 안 듣고 청소년기 되고 이러면 이런 마음 다 없어지고 막 제가 잔소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싶고 애기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해라. 자, 육아는 이제 뭐 주련에 계시니까 본격적으로 좀 해보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뭐 보름밖에 안 되기도 했고. 아까 분은 뭐 육아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각오 같은 거, 준비 같은 거 하시고 있나요? 어떤 분은 육아 그 백과사전을 사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긴 삐뽀 했는데 삐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뭐 따로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분발해서 분위값수도 많이 벌어야겠다라든가 뭔가 뭐 각오?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아내랑 좀 임신해서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아내가 제안한 게 있어요. 네. 좀 뭐 무슨 육아법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육아법 이런 뭐 똑개 육아법 뭐 이런 건가요? 프랑스 육아법. 아, 프랑스 예, 육아법이라고 예, 따로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거랑 취지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키워야 되고가 아니라 뭐 인생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이는 지가 잘 알아서 크는데
부모가 오히려 회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안전한 틀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선택에 따른 이제 책임을 감당하는 법. 이제 요게 핵심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열심히 대신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이제 사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아내는 열심히 해서 많이 읽었는데 저는 아직도 공부 중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보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육아의 철학을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네. 세워두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고 해서 몸으로 뭐 이렇게 무슨 가사를 뭐 참여해서 돕는다든지 뭐 이런 조금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건가요? 가사를 돕는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원래 다 같이 원래 같이 하는 하는 거니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거라서 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예, 아기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그렇고 뭐 청소고 요리고 이런 거 그냥 다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왔기도 하고요. 네. 그래, 그러면 육아하는 동안에 네. 산모분 입장에서 남편분이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있으신가요? 워낙에 잘 도와주는 성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요리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일이 바빠서 본인이 오히려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직 뭐 실전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산모들은 팔목이 많이 아프다고 목욕은 남편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직장 선배 중에 여자분이 있는데 아이 2명을 낳긴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24시간 이제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잠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안을 하나 해주신 게 뭐예요? 최소한도의 산모의 아내의 그 취침 시간은 지켜줘라. 네, 그래서 직장도 나가야 되니까 10시에서 최소한 2시까지는 무조건 남편이 보고 그 다음에 네, 그 이후 아이가 깨면은 이제 그때는 엄마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아이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분 같은 경우는 집에 맨날 있으면서 아이 그냥 젖 먹이고 하면 쉴 때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자정실 겪어봐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우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누우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4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일 큰 점이죠. 제일 힘든 점이기도 하고. 저도 산부인과에서 하다 잠을 잘 못 자는데 사람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 가장 괴로운 일이니까 밤에 아이가 깨서 울면 가장 먼저 데려가서 이렇게 분유수유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울면 본능적으로 산모가 먼저 깨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남편들은 잘 안 깨요. 지금 생각은 그냥 아까 10시에서 2시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자고 엄마는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꼭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길 바래요. 네네. 야, 갑자기 아기 보니까 왜 좀 감정이 좀 울컥하시나요? 부모님 생각하고 하다가 또 아기 보고 하니까 그러네요. 아기가 그래도 아까는 좀 칭칭거리더니 이제 좀 더 자는데 다른 애기들 보는 것과는 좀 느낌이 어때요? 좀 다른가요? 다른 애기들 보면서도 좀 눈물 글썽글썽하고 좀 울컥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기들만 보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인 분들은 좀 모든 일에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동화되고 감정이입이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편이에요? 아니면 내 아기니까 특별히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 좋고 막 때로 울컥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둘 다 예쁘긴 한데 예, 그래도 우리 아기는 다르죠. 그래요. 핏줄이 좀 뭔가 땡기는 그런 게 좀 느껴지나요? 아직도 신기하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제가 아기가 이쁘냐고 뭐 여쭤보기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이쁘다 다른 애들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그렇게? 그렇죠. 아 그래요 확실히? 누구 닮았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어요. 진호비에서 이렇게 4박 5일간 있으면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요리해 주시는 이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그런 뭐 산부인과 특성뿐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맡으신 그 일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아빠가 되고 내 직장과 커리어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시긴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이 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많이들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저희 지금 조리원에 있는데 저만큼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짧았지만 저만큼 특별한 이 출산의 기억이 있는 산모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집 앞에서 뭐 걸어서 10분이어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가까우니까 다니다가 전공의 파업으로 이제 고위험 산모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다 다른 병원으로 연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연계되는 병원을 보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막 근처 병원을 찾아보다가 진오비를 알게 됐는데 제가 너무 늦게였어요. 그때 28주 거의 이제 후기 들어갈 때였는데 그때여서 안 받아주셨거든요. 이제 충격을 먹고 어떡하지?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진오비가 어떤 곳인지 이제 찾아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게 돼서 여기는 아니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성이 안 찼지.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저희 치토치 태명인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거의 2, 3일에 걸쳐서 회사에서 짬날 때, 집에서 짬날 때 메일을 썼죠. 말도 안 되는 그 10가지 이유, 진오비에 와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써서 보냈는데 두근두근 하면서 또 잘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보냈는데 다행히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답변이 오던 그 순간. 네, 오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가서 이제 제가 좀 이게 임신 전에도 또 빈혈 수치가 살짝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낮아지면 또 잘릴까봐 열심히 먹고 빈혈약 열심히 먹고 그리고 또 순산체조 강조하시는데 또 순산체조 안 하면 잘릴까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연분만을 열심히 했지만 준비를 했지만 이제 양수가 새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긴 했는데 아이 안전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출산하고 후에 이제 다른 산모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무슨 수술하고 나서 거의 한 30분마다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계속 와서 체크해 주시고 아마 다른 병원은 그렇게 회진을 자주 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너무 많이 온다던데. 그렇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모유수유까지 막 알려주시고 좀 많이 아프긴 했어요. 요령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로가 이렇게 출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오로 패드를 이제 제가 수술해서 많이 이렇게 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갈아주시거나 뭐 남편이 갈아주거나 하는 것 같던데 보통은. 근데 선생님이 원장님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되게 감동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아픈 것도 모르고 허리를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놀라시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가르셨지? 혼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신 중기 이후에 옮겨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안전을 위해서 더 큰 병원 다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소규모의 병원이고 의사 혼자서 또 직원도 뭐 그렇게 충분한 인원이 아니고 해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모자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이라는 점에서 좀 더 상급의 병원으로
전환을 해야 될 만한 분들이 꽤 있고 그런 경우에 그냥 경영자로서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전환을 권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뭐 특별히 뭐 대단하게 뭐가 있고 뭐 이런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혹시 뭐 대단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오셨고 또 그렇게 갈 만한 병원인가 보다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은 병원이고 오신 분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하는 것 뿐이고 그건 의사의 기본적인 임무일 뿐이다. 그 말인데 어쨌든 오시기까지 과정에서의 그 특별함은 이게 특별한 경우들이 그래서 뭐 전공의 파업 사태나 이런 사직 사태가 뭐 흔히 겪는 일이 아닌데 임신 중인 분들이 그런 경우에 맞닥뜨리면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병원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특이한 경험을 하셨고 아기는 뭐 자연분만을 하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자연분만을 최대한 돕기는 하는데 이 결과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 자연분만이 가능한 경우만 하고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사실 출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산모하고 아기가 건강할 수 있으면 다 좋은 분만법이고 장절교도 아기하고 산모가 건강하잖아요. 순산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결국 이제 인터뷰 영상 이렇게 늦게 찍은 것도 사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다 체크를 사실 해보기 때문에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경황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제가 미처 체크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늦었지만은 이렇게 영상도 찍고 또 개운하게 안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다행이네요. 뭐 늦은 시간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1시간 다 됐는데 고생하셨고 인터뷰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앞으로 행복한 육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